오늘 실적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 이제 피크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흔히 실적이 부진한 종목에 있어서 실적 시즌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터널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터널의 중간인지 아니면 터널의 끝자락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실적 발표에 피크로 가고 있고 오늘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면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컨센서스를 하회하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근데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현재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좋은 실적이 세론으로 작용해서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나쁜 실적이 주가의 바닥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휴일이 좀 많죠. 그리고 한미 증시가 단기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흐지부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금요일 같은 시월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없는 와중에 오늘 가장 좀 고생했던 쪽은 2차 전지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잘 가는 거야 뭐 얘기할 거 있습니까? 그냥 놔두면 되죠. 안 가는 게 문제지. 자, 지난번 삼성 SDI의 부진한 실적 우리 확인했고 그리고 오늘도 LNF, 에코프로 등의 어떤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답답하죠. 또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과 실적 전망은 더욱 가슴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3,747억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보조금 4,577억을 빼면 아직도 영업 적자더라.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실적은 이미 우리가 잠정 실적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더 아픈 부분은 실적 전망이죠. 우리 기억하십니까? 바로 지난밤 미증시에서 시간에 급락이 나온 종목이 많았다는 거. 스냅이라든지 퍼스트솔라, 슈마컴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가 잠깐 끝나고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시간외에서 모두 10%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관세 등의 영향으로 실적 전망이 안 좋게 나온 기업 당연히 급락이죠. 그리고 아예 가이던스 발표 자체를 취소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LG엔솔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LG엔솔 같은 경우도 미국 관세 정책 등등 때문에 이 완성차 업체들이 보수적인 매출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2,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감익을 예고하고 있고, 자, 여기까지는 용서가 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다가 당분간 신규 공장 증설은 없이 필수 불가결한 투자만 제한적으로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깝깝하죠. 자, 터널 속에 있는데 그 터널의 가운데인지 끝자락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 당연히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깝깝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2차 전지는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큼은 클리어하게 맞췄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잘 뒤져보시면 다 나옵니다. 2021년 말에 긍정적인 발언을 했던 그 2차 전지주들이 2023년 7월까지 폭등을 했죠. 그 2023년 7월 말에 제가 반복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경계의 말씀을 드렸고, 최근 주가가 어떻게 된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LG 엔솔의 주가를 가지고 제가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기준으로 볼 때 작년 저점이 있죠. 그때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폭발하고 화재가 나고 공장을 줄이고 포비아까지 생겼는데 작년 그 8월 저점만 안 깬다면 홀딩은 가능하다 정도. 근데 그 비중이 높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터널의 끝인지 가운데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작년 8월 저점을 깬다면 당분간 답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그건 하루에 10% 이상의 급등 형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셔야 되고 우리가 기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달 이상의 바닥 다지기 현상도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추세선이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섣불리 빠졌다고 해서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항상 발바닥을 확인하고 조금 비싼 무릎에 사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터널의 끝자락 형태는 어디서 나옵니까? 엔터주 하이브의 실적 발표에서 잘 나타나죠. 자, 한한령 해제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아니고
한한령이 서서히 지금 해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지금 주가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시 1분기 실적 발표 상당히 저조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숫자는 안 좋았어요. 근데 주가는 급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1, 4분기를 저점으로 2, 4분기부터 내년까지 강력한 실적 성장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공방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지금은 관세와 같은 외부 노이즈에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 또 테마 섹터, 단순 낙폭 과대주보다는 실적주로의 어떤 관심을 더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공방에서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잠시 후 8시부터 공방이 진행될 텐데요. 여기서는 5월 증시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세린메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5월 증시 좀 애매한데 5월 증시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남은 2, 4분기 중심주가 나올 섹터가 어딘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우리 4월 괜찮았잖아요. 그죠? 자, 5월장 어떤 종목이 시장의 중심에 설 것인가? 과연 1월부터 지금까지 승자가 됐던 방산조선주, 자, 그 뒤를 잇는 섹터는 뭐가 될 것인가? 이걸 물고 가는 게 2, 4분기의 승자가 될 겁니다. 자, 잠시 후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